안녕하세요. 카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로보토너님의 건담 에어리얼 퍼맨스코어 익스펜션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격은 66,000원이었고요. 일반판이었기 때문에 쿠폰 적용은 가능했어요. 한국 한정판이죠. 이미 엑스포 때 한번 선행 판매를 했어요. 먼저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했고 지금 건배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한국 한정판이라고는 하는데 퍼메스코 발동 버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일반판도 샀잖아요. 일반판도 샀는데 좀 돈 아깝긴 해요. 저는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국 한정판이니까 하나 정도는 사야지라고 해서 사긴 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간에 빠질 수 없게끔 만드는 늪이 아닌가. 이제 또 파란색도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빛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사야죠. 나온다면 사야죠. 다 샀는데 앞에 걸 다 샀는데 그걸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았나, 설계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박스 아트부터 보도록 하죠. 그래서 박스 아트 정면 보시면 에어리얼이 거꾸로 그려져 있으면서 퍼맨스코 발동 버전으로 당연히 그려져 있고요. 뒤쪽 배경은 이제 건담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건담 베이스를 많이 안 가봐서 항상 가는 데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가본 데가 세 군데예요. 코엑스 건배, 수원 건배 그리고 이제 강남 건배라고 이제 사라진 이게 강남 건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라졌던 거기를 이제 제일 처음 가봤던 데예요. 그래서 이제 뒤쪽을 또 보면은 현재 운영 중인 9군데의 건담 베이스가 실려져 있고요. 그리고 사배를 들고 있는 에어리얼의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좌우에 뭐랄까 인사라기보다는 뭔가 개요 같은 느낌으로 문구가 있고요. 타마시네이션즈란 해갖고 또 문구가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슬리브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파메스코 발동 버전이 부각된 에어리얼 사진이 그냥 통으로 있으니까 되게 깔끔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약간의 포징을 잡아서 또 깔끔하니까 되게 이것도 이쁘다. 일반 로봇인데 이런 식으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쪽을 보시면 각가지 포징 사진들이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또 제품 사진이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전 당연히 제품 사진을 제외한 이쪽으로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품 구성을 또 보도록 하죠. 구성은 이전에 발매했던 일반판에 비하면 굉장히 간소화가 돼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비트 전개 파츠들이 그냥 싹 사라졌고요. 그리고 소드 이펙트가 없어졌어요. 이거 녹색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으니까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손 파츠가 기존에 총 5쌍이 있었는데 3쌍으로 줄었습니다. 2쌍 사라진 거는 주먹손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편손 중에 이제 요렇게 편손이 있고 완전히 편손이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 편손이 한 쌍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있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구성이 간소화되면서 가격이 싸졌고, 뭐 또 비트 전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 아예 그냥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돈 아껴서 좋은 거고, 그리고 단점으로 본다면 이제 아무래도 온전히 이거 하나로 모든 걸 즐길 수는 없다는 게 단점이겠죠. 비트 전개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구성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일단 저는 일반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크가 좀 줄어든 느낌이라 이런 거는 좀 괜찮았어요. 자, 비교를 위해서 일반판도 좀 가져와 봤어요. 일반판
좌측 일반판, 우측이 지금 리뷰하고 있는 퍼맨스코어 익스펜션 버전입니다. 예, 그래서 익스펜션 버전이 아무래도 퍼맨스코어가 되게 특징적으로 있겠죠. 안쪽 몰드가 빨간색으로 싹 비치면서 되게 오묘한 느낌으로 빛나요. 이게 되게 자연스럽다 보니까 그 프라같이 클리어 파츠에다가 데카를 붙여가지고 표현한 그런 직관적인 방법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뻐요. 이렇게 살짝 비쳤다가 사라지고, 네, 살짝 빛나는 요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쁘다, 되게 묘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화면 보셨을 때 일반판이랑 퍼맨스코어 버전이잖아요. 큰 차이가 느껴지나요? 좀 모르겠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자세히 보면 클리어가 새까맣다, 클리어가 좀 투명한데? 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각도가 안 좋아서 좀 새까맣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 예, 그 정도 차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서 빛 반사 이렇게 보고 막 이런 재미를 느낄 때는 좋은데, 전시를 한다고 봤을 때 이게 과연 큰 차이가 있을까? 저는 모르겠거든요. 지금 제 몸이랑 이 로보톤이랑 거리차가 한 4, 50cm 정도 돼요. 물론 얼굴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마이크 때문에 약간 숙여서 보니까. 근데도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머리, 몸통, 허벅지. 이거 어떻게 볼 건데요? 이거 어떻게 볼 건데? 그 장식장이나 케이스에 보통 놓고 보시잖아요. 예, 물론 그게 없는 분들도 계시죠. 책장 같은 데 전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뭐 책장에 전시를 한 경우는 꺼내서 보기가 쉽겠지만, 장식장이나 케이스에 전시한 경우 되게 막 엄청나게 많은 경우 일일이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뺏어봐야 되잖아요. 뭐 LED가 있는 경우라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각도에 따라서 약간 비쳐 보일 수 있게끔 전시를 신경 써서 하신다면은 가능할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수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얼굴, 몸통, 허벅지 전체적으로 다 빛나게끔 보이게 하기가 쉬울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빛나는 걸 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음에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후레쉬 같은 걸로 쏴주면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냥 외관 하나 보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누가 그렇게까지 해서 볼까? 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마음 먹고 한번 쫙 보자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예. 그래서 요런 점은 조금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되게 많이 아쉬웠어요. 많이. 뭐 요런 식으로 실드를 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 용도로 보는 게 아니지 않냐. 예. 뭐 답답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저도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건프라나 로보톤 이런 피규어 같은 쪽 많이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수성의 마녀잖아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저도 약간 느끼는 게 있어요. 예, 예전에 제가 일반판 리뷰했잖아요. 가끔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로보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괜찮은지 잘 모르겠다. 예, 그런 문의를 남긴 분도 계셨고, 그래서 저도 체감적으로 약간 새로운 분들이 많이 유입되긴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뭐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오고 뭐 큰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따지기는 좀 그런데, 일단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이해하고 넘어가는 데까지 아무런 어색함이 없을까요? 그 작중에서는 세 군데 다 빛나잖아요. 선으로 쫙 그어지면서 오묘하게 빛나잖아요. 예. 근데 그 모습 자체를 보기가 힘드니까 예. 이거는 분명히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이 자연스럽게 빛나는 요거는 분명한 장점이고 이쁘고 근데 그냥 이렇게 세워뒀을 때 못 보고 예. 보기가 힘들고 예. 이게 분명히 단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 버전은 이제 빔사벨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뭐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이 아니다 보니까 예. 뭐 확연하게 다른 점이긴 한데 예. 되게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요거 넘어가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량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사진으로 올리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소체에 게이트 자국이 있는 경우가 있고 비트에 게이트 자국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많지는 않았어요. 예, 게이트 자국이 많지는 않았는데 커요. 하나가. 예, 제가 봐도 좀 심하다고 느껴질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기체 자체가 하얀색 기체라고 할 만하잖아요. 예, 근데 하얀색 파츠에 하얀색 게이트 자국이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는 넘어가야 되지 않냐. 예, 로보톤에서 되게 빈번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그냥 하얀색 게이트 자국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동그란 그 게이트 자국 주위에 거무튀튀한 게 남아 있어요. 거무튀튀하게 약간 뭐 무슨 명함 마냥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저거는 제가 받아도 교환 신청할 것 같아요. 네, 교환이나 환불 신청할 것 같아요. 너무 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사신 분들에 비하면 개봉한 분들이 되게 적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한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르니까 소장용으로 개봉을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여러 개 사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가족 단위로 가서 사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개봉이 많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개봉을 확고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분량을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외관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동성입니다. 예. 가동성 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목이 디자인상 좀 길쭉하긴 한데 예,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앞뒤, 좌우 굉장히 가동성이 좋아서 충분히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얼굴 쪽 관절 보시면 잠시만요. 예, 볼관절로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 볼관절이 연결된 파츠가 또 양쪽에서 잡아주는 식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얼굴 자체도 가동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목까지 같이 가동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얼굴 가동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보시면 정면에서 숙일 때 이 정도, 들었을 때 이 정도, 이 정도. 옆에서 보면 이제 숙일 때 보시면 목이 이렇게 들어지면서 예, 같이 가동을 해주면서 많이 숙여지고요. 들 때도 목이 들어가면서 많이 들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요. 이쪽 사벨이 가동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깨 쪽인데 저번에 제가 일반판 리뷰할 때 뭔가 좀 이게 수동으로 먹어줘야 되더라. 예, 이거 이렇게 들어서 장갑이 먹게끔 해줘야 가동을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예, 그때 다이넥션 오메가몬이 택배로 오면서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압박감, 그 크기에 예, 압도돼가지고 꼭 부모님 들어오는데 이거 어디다 숨기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그냥 들어 올렸을 때, 정방향에서 들어 올렸을 때 어느 정도 가동해주면서, 예, 지금도 정상적으로 완전히 기믹을 충실히 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들었다가 하면은 여기 끝까지 달 정도로 완전히 써졌을 때 이런 각도가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예, 이렇게 시작했는데 살짝만 꺾어 봅시다. 이렇게 살짝 들면 가동 안 되죠. 걸려요. 걸려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 관절에 대한 자유도가 되게 한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동성을 확보하려면 요걸 수동으로 이렇게 벌려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주는 정도. 예. 그래서 요거는 가동성 면에서 참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예. 이 정방향이 아니면은 제대로 기믹을 활용을 못하니까, 예. 그건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요 어깨 장갑 쪽은 바깥쪽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거 뺄 수도 있어요. 예, 뺄 수도 있고 이쪽 들어지고요. 그래서 이 들어지는 덕분에 팔 가동이 조금 더 용이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어깨도 뽑혀 나오고요. 팔 회전하고요. 팔뚝도 회전하고요. 원래 처음에 들어갔을 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접어보면 이렇게까지 접히고요. 애니상에서는 저는 요게 맞는 것 같아서, 예, 요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접으면 요 정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 상태에서 접을 때는 요거 단일 관절이에요. 예, 이 상태에서 단일 관절입니다. 보시면은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축관절로 연결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렇게 했을 때 이중관절로 접힌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절이 여기 있어요. 보시면 돌렸을 때 아까 이렇게까지밖에 안 접혔죠? 그러면 요 관절은요? 요 관절은 이렇게 접힙니다. 안쪽으로 접혀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좀 특이했다. 예, 요런 관절의 로보토는 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자연스러운 연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기괴한 방식의 관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눈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나름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목 쪽은 뭐 특이한 가동은 없어요. 예, 그냥 조인트로만 연결되어 있는, 예, 그런 정도고, 허리는 이제 숙였을 때 이 정도 가동의 회전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돌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좌우. 근데 이제 여기서 연장이 또 있었죠.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가동성을 더 확보해 줄 수 있는, 좌우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예, 각도가 용이해진 느낌이 있어요. 뭐 회전은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도 요거 기믹 넣어준 거는 정말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이런 걸 넣어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예. 근데 괜찮더라고요, 이 부분은. 관절은 전체적으로 지금 뻑뻑한 편이고요. 이제 이 스커트 쪽은 이렇게 올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제껴줄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거 제낀다고 해서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가 싶긴 한데, 예,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어쨌든 양쪽으로 벌렸을 때는 크게 안 벌어져요. 아, 잠시만요. 이거 추기동을 좀 시켜놓고, 추기동은 이거 그냥 아래로 내리면 되게끔, 예, 추기동이 돼 있어요. 보통은 반원 형태로 이렇게 돌리든가 해서 내리게끔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위아래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리 벌렸을 때 이 정도. 위쪽이 다 걸려요. 네, 위쪽이 다 걸려서 더 이상은 못 벗고요. 이게 걸리는 거 아니더라도 허벅지 모양 자체 때문에 걸려서 허리랑 맞닿아서 안 될 것 같거든요. 요 정도. 그리고 앞뒤 가동은 뒤쪽은 요 정도. 뭐 스커트 앞쪽도 여기가 딱 걸려서 한계가 명확해요. 그래서 약간 대각선으로 준다고 쳤을 때 거의 일자까지 찢어지고요.
예. 최대로 올렸을 때 이 정도. 그리고 축이동 한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그냥 앞쪽으로 뻗었을 때 이 정도. 접었을 때는 이중관절로 완전히 접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 고관절에서 살짝 회전이 가능하고요. 허벅지 쪽에서 또 움직여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앞뒤로도 살짝 움직여 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런 가동과 이제 발목 같은 경우 폈을 때는 딱히 요 발목 관절이 펴진다는 느낌은 없어요. 뭔가 돌아간다든가 뭐 이런 느낌이 없고 그냥 발바닥만 접힌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펴져요. 그래서 피면 요 정도. 앵클 가드 살짝 가동하고요. 그리고 접었을 때는 이번에는 관절이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초합금 헤어리얼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이게 접히는 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돼서 좋았고요. 또 안쪽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접는 건 요 정도, 바깥쪽으로 접는 건 요 정도. 요 정도 느낌. 그래서 가동은 요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나 로보톤 에어리얼은 가동성에서는 딱히 크게 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예. 그래서 다음으로 포징을 좀 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적인 폼으로 한번 포징을 잡아봤어요. 실드를 들고 사벨 이번에 녹색 파츠로 따로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번에 한번 들어봐야죠. 그래서 제가 뭐 실드 조립하거나 비트온 폼이라고 하나요? 예, 몸에 부착을 해서 하는 것들을 일일이 보여드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이제 뭐 나중에 파란색 버전 제가 만약에 사게 되면 그때는 가동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 삭제하고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역시나 포징 같은 것도 잘 잡히는 데다가 나름 되게 이쁘게 잘 나온 로보톤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기본적인 포즈도 전시할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좀 뭔가 쇄도하면서 상대방의 검을 방패로 쳐내고 그 아래서부터 쳐 올리는 약간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포징을 잡아봤는데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자세가 너무 낮아지니까 중심을 잡기가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발목 활동이 워낙 좀 좋은 편이다 보니까 되네요. 되긴 되네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자세로.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런 포즈. 좀 되게 낮게끔 해서. 자, 이번에는 포징을 한번 좀 건방지게 잡아봤습니다. 예. 이 손이 안쪽에 한번 또 꺾이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활용을 해보고 싶다 해서, 이런 자세를 한번 해봤어요. 원래, 건담에서 이런 포징 잘 안 하니까, 예, 안 하니까 좀 이질적일 수는 있는데, 저는 뭐 나름 느낌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런 뭐 센스가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예.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비트온 폼으로 한번 포징을 취해봤습니다. 기본 자세로 한번 해봤어요. 예. 일단 뭐 비트온 폼을 제가 해보긴 했었는데 전시 목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신기해서 한번 해본 정도. 그래서 뭐 포징을 잡아보다 보니까 이 볼관절로 되어 있다는 게 참 좋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관절 부분을 꺾어서 가릴 수 있다는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각도 조절하는 것도 당연히 좋았지만 관절 같은 거, 이 연결되어 있는 그 관절 같은 걸 보이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
딱 가릴 수가 있더라고요. 각도로 해서. 요거는 되게 좋았다. 예.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만 거꾸로 돌려보면 뭐 난리 났죠. 예. 예, 뭐 난리 났죠. 삐뚤삐뚤.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그 스탠드 전시할 때 보통 이 따로 이 별도 파츠를 여기다가 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 구멍으로 스탠드를 끼우게끔 되어 있는데 비트홈폼을 하고 나니까 이걸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전시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백팩에 구멍이 또 있었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평을 좀 남기자면 처음 사는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동성, 프로포션 다 일반판과 마찬가지로 좋았고요. 또 펌앤스코어 버전이니만큼 펌앤스코어가 부각이 되긴 했어요. 예. 그리고 프라랑 확연히 차이나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요. 예, 차별성을 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원작과 같은 녹색 사벨 이펙트 요런 구성이기 때문에 그 비트 전개 파츠가 완전히 삭제됐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예, 이거 하나로 즐길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지 않나 처음이신 분들한테는 그걸 감안한 상태에서. 예. 근데 이제 일반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평이 좀 달라요. 네, 제가 리뷰를 말씀드릴 수 있는 말이 좀 달라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네. 요거 샀는데 일반판 샀는데 요거 안 사실 거예요? 말을 못 하겠어요. 이 어필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생놀이의 대명사 토니콘, NTD 빨간색, 각성 녹색 이 만약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 두 대를 앞에 놨다면 NTD 샀는데 각성 안 살 거예요? 라고 정확하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점이 없는데 사이코 프레임이 확연히 다르잖아요. 네. 색깔 변화가 확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필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르긴 달라요. 예, 빛 반사가 꼭 안 되더라도 약간 안에 투명하게 비치면서 붉은기가 약간 있어요. 있긴 한데 이게 사람에 따라 또 다른 부분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저처럼 근데 너무 흐릿하다. 예. 예, 크게 다른 점을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고 근데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기에는 뭔가 모자라다는 거죠. 예, 좀 그래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일반판 저 갖고 있는데 요거 꼭 사야 돼요? 그냥 캘리번에 집중하면 안 될까요? 최종기인데? 라고 저한테 주장을 하시면 글쎄요. 제가 설득 당할 것 같은데. 납득이 돼요. 납득이 돼. 그러니까 모든 걸 수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사시고 가시는 부분이겠지만 굳이 에어리얼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최종기에만 집중해도 충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납득이 돼요. 더군다나 한국 한정판이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게 지금 파메스코어가 한국 버전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은 외국은 포기해요? 외국은 못 사는 걸까요? 아닐걸요?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예. 우리나라 시장보다 외국 시장이 훨씬 클 텐데 그거를 회사 입장에서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버전으로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다른 버전으로. 그래서 그 버전이 그냥 아예 그냥 일반판 플러스 뭐 파메스코어 플러스 뭐 이펙트 파츠 색깔 변경 이 정도로 나오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한 대로 끝내세요. 파츠 변경하게끔 저희가 새로 냈습니다. 라고 하면 갈 곳 없는 분노를 한 대로 끝낼 방법은 없을까요?
약간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추천 못 드리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 평은 그렇고요. 예, 저는. 근데 어쨌든 잘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반박할 말이 안 떠오르고요. 또 이 박스 아트가 워낙 또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한국 한정으로 맞춰가지고 딱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살 가치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예, 간단하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앞전에 이제 일반판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어쩌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제가 파란색을 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실드 합치는 거랑 뭐 비트온 폼이랑 이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좀 할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예, 이제 뭐 가동성 같은 거 삭제하고 했으니까. 예, 했으니까 뭐 굳이 할 필요 없으면 그런 거 다 삭제하고 그런 쪽에 좀 집중해서 리뷰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리뷰할 때 조금 나쁜 말을 남기는 게 있는데 조금 보는 분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실 수 있거든요. 예,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안 좋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굳이 안 봐주셔도 됩니다. 안 봐주셔도 돼요. 예. 제가 이걸 뭐 깔라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이제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본다는 생각하에 저는 찍거든요. 그래서 단점이 있으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그런 걸 바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나쁜 말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예. 뭐 빈도가 적긴 한데 정말 좋게 말한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기분이 나쁘시다면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사과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그것도 제가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서 예, 크게 뭐 피규어 가격에 대해서 뭐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또 뭐 정리잡담 따로 영상 켜서 찍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